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14강 시간으로서 144번부터 154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44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44번 거래계약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당해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 역시 연대하여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그쵸? 함께 날인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3번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금액을 것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4.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맞습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에 의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할 수 있답니다. 이건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44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45번 거래계약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권장사항이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래계약서의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맞습니다. 2.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서도 작성하여야 하며 두 서류에 모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이의 경우 당해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 역시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연대하여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맞고요. 4번 거래계약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과태료 처분 사유가 아니라 업무 정지 처분 사유 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X. 5.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나 전속 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4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6번 중개업자의 의무인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의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업자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맞고요. 2번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할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매도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와 매수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매수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아니죠. 함께 해야 됩니다. 매수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와 매도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함께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또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X. 4. 중개업자는 사실상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은 채 중개보조원이 등록인장을 사용하여 날인하는 등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 등록증 대여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5번 국토해양부 장관은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맞고요.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46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7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지역에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입니다. 즉시 7일이내가 아니라 즉시 교부해야 한다. 틀렸고요. 3. 거래 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4.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 대상 면적은 신고 사항이다. 맞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그 신고서 양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5. 세무관세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고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구하니까 147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이 된다. 맞습니다.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없다는 거죠.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주택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고받을 수 있는 권리, 또 조성한 택지를 공고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이거는 사업 승인 계획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니다. 자, 여기 틀렸죠? 그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 틀렸습니다. 4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주택거래 신고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한다 뿐입니다. 맞고요. 5.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국토유기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구하니까 14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9번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두 번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어디다 신고하려면 시군구에 가서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군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틀렸고요. 자, 1번은 맞았고. 자, 3. 신고서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 여기서 틀렸고요. 4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경우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위임을 받은 자가 대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없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경우 부동산 거래 계획에 관한 신고는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X고요. 5. 중개업자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는 있는데 전자문서에 의한 건 제외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 수 없답니다.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구하니까 14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0번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거래 당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사항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1의 경우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60일에는 맞습니다. 거래계약의 잔금 지급이 아니라 거래계약의 체결입니다. 체결이죠. 계약서 처음에 쓴 날 있죠. 거래계약 체결한 날.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틀렸습니다. 3번.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당해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4.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즉시 교부하는 겁니다. 5.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범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150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번 공인중개사법상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신고 의무자는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자이다. 자, 매매는 해당이 되지만 임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5일 틀렸죠. 3번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적 대상이 주택을 중개한 경우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여야 합니다. 틀렸고요. 4. 신고 의무자가 신고 필증을 교부다 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범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 거래계획이 무효가 된 경우 신고 의무자는 부동산 거래계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답니다. 틀렸죠? 다 X고 하나만 O. 저기 옳은 것이니까 151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2번.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거니까 중개업자를 띄고 했다 안 했다. 저 중개업자 없이 매도인 매수인의 거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개업자와 관련된 거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중개업자가 없으니까. 1.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 등등에 관한 사항. 중개업자가 했다면 당연히 이거 신고하지만 지금 중개업자 없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거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지급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 계약 대상 면적, 실제 거래가격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역시 신고해야 되고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신고해야 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15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번.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맞습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2배 아니죠. 3배입니다. 3배. X. 3. 1과 2에서 취득세가 비과세 면제 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면제 감경된 취득세를 말한다. 틀렸죠? 감경되는 경우가 아니라 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입니다. X.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구축 운영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건 X. 5. 시군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검증하여야 한답니다. X. 다 X고 하나만 오니까 올바른 거 고르는 거 153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5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가 없다. 그렇죠? 왜? 중개업자가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부동산 거래의 신고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그렇죠? 3. 부동산 거래의 신고는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 금액이 잘못된 경우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자,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것 말은 변경이 있지만 이건 변경 신청이 아니라 요거는 정정 신청 맞습니다. 그러나 거래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거래 금액을 정정 신청할 수는 없고 거래 금액은 어떻게 한다? 요것은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 변경 신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의 변경은 정정 신청 맞지만 거래 금액 잘못됐을 때는 변경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5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일, 실제 거래 계획 및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기재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54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14강 시간이었고 144번부터 154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